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 모두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고 지수의 하락폭은 우리 시장 역사상 가장 컸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낸 시장, 투자자분들 고민과 패닉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일단 시장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하고 오늘을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8.77% 급락해 2,441.55포인트였습니다. 234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11.3% 내려 691.28포인트입니다. 하락률은 역대 네 번째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급락했던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6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고 상승한 종목은 단 3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35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장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NK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금 이탈, 중동 불안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하자 같은 아시아 증시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도 사라지며 패닉셀이 벌어졌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도 폭탄입니다. 기관도 2,685억 원의 매도 우위로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셀 코리아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1조 6천억 900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5,444억 원 순매수, 기관이 1,17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6,77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외국인 엑소더스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전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거의 10%씩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패닉셀이 나오면서 10.3% 하락해 7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만 원 선 간신히 사수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9.52%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9.87% 떨어져 15만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AI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털어낸 영향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함께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가 8.2%, 기아가 10% 넘게 빠지며 코로나19 쇼크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나란히 7%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위권 전 종목 모두 하락해 질렸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1% 넘게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1.3% 폭락했고 HLB가 4.69%, 삼천당 제약이 15% 가까이,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이 13.72%, 리가켄바이오가 12.2%, 헬스케어 업종 모두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가 4%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휴젤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3원 60전 올라서 1,37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새벽 2시 마감 이후에 정규장 마감 시간까지 위 달러화 약세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1,350원대까지 내렸다가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다시 1,370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외 환율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7원 80전 떨어진 1,36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컸던 걸까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만 주목하던 우리 증시가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고개를 들자마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건 알겠지만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낙폭이 과한 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과도한 낙폭 이후에 빠른 반등이 나오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기 때처럼 시스템이 붕괴되는 악재는 아니라며 투매와 반대 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저가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에 의해서 지수 낙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코스피가 10% 정도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침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 발표와 잭슨홀 미팅, 9월 FOMC 등이 모두 한 달가량의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 만큼 한호흡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올투자증권도 현재 반등 시의 탄력도는 낮겠지만 지금이 리스크 관리의 기회라며 올해와 내년 이익 증가율과 실적 추정치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조선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의 업종도 견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안 좋겠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잠시 쉬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3년물 입찰 등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 개최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또 이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 위메이드, SK텔레콤, 카카오페이, 하나투어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뷰티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조선주가 올랐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업황 지표에 조선주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등이 강했는데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밤사이에 미증시는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공포는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증시 흐름이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폭락도 견뎌냈으니까요. 오늘도 마음 단단히 먹고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